전체적으로 할 때는 상당히 어정거리는데 이제 한편 좋고 한편 좀 그렇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안내 들으신 것처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메인 몸이 돼서 팔린 몸이에요. 반쯤. 판권은 이제 민음사에 넘어갔고 원 저작권만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태 제가 20년 넘게 떠들어도 뭐 그 별 저작권 그 이야기 한 적 없잖아요, 그죠? 이제부터는 저작권이에요. 이제는 제 재산이라고. 민음사 재산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같이 좀 이렇게 이제는 사회 공조를 좀 알아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게 지켜지는 만큼 어떤 면에서 제 주미 인세가 들어오는 만큼 이야기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저번 시간 하고 나서 열흘 텀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번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일주일 텀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은 부대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강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오랜만이고 해서 상당히 어수선한 느낌이 좀 있었고 그래서 녹화된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번 했어요. 쭉 한번 다 들어봤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버벅대진 않았더라고요. 앞부분 몇몇 군데에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놓치는 그런 부분이 한 두세 군데 있었던 것 이면은 뭐 그런 대로 무난하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았었습니다. 근데 이 1강 끝나고 나서 편집진에서 피드백 해온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일단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녹취를 옮겨서 책을 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강연은 강연대로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편집진의 고충을 좀 헤아려서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원래 이 저술 계약을 하기 전에 제 대선기 신론 강의한 내용을 민음사 편집진에서 1차 한 번 다 검토를 했는데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대중화 작업이 상당히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다시 이렇게 한 2번 정도 면담을 하면서 개념 정의하는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좀 난해한 것 같다 그랬는데 1강 끝나고 나서 편집진의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일과 직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대요. 이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제가 개념 정의는 제일 잘하는 게 또 제 주특기이기도 한데 그걸 하지 마라 그래서 1강을 좀 버벅댄 것도 있거든요. 이 개념 정의를 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저는 이제 말뚝박듯이 일단은 개념 정의를 딱 해놓고 그걸 이제 엮는 작업을 좀 좌충우돌 하면서 엮는 그런 스타일인데 일단은 1강 끝나고 나서 편집진의 이야기가 일과 직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대요. 하기야 책을 쓰려면 원래 글을 써야 됩니다. 그죠? 대학 교재를 쓰든 일반 대중 교재를 쓰든 간에 컨셉을 짜놓고 이렇게 쭉 풀어가야 되니까 조금 의아했어요. 개념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부터는 자유롭게 개념을 이제 제 식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아예 이번 강의는 준비라고도 없고요. 시사만 챙기고 난 다음에는 아예 강의 파일을 열어보질 않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단히 무성의하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개념 정의를 하라 그러면 뭐 강의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물 만난 고기 신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론 텍스트를 중론이 이게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 불교 철학 차원에서 보더라도 문헌사적으로 보더라도 불교 철학보다 한국 불교적 배경
사상에서는 중관 사상이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를 떠난 불교가 달마가 중국 위나라 양나라 시대 때 중국에 불교를 전파를 할 때 유식학적 대승불교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달마는 능가경 한권과 요즘 이제 임재종파에서 한국 조계종으로 분명히 이어져 있는 한국 불교의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도 가장 교세가 큰 조계종은 선종이거든요. 지관 좌선법이죠. 그러니까 안반수이와 아빠사나, 윗바사나, 안반수이, 아빠사나와 윗바사나에 주로 이제 윗바사나류의 참선법이 들어왔다고요. 이게 이제 후대, 달마 후대의 임재에서 오늘날 조계식의 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이 중관 사상이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뭐 예불경전이든 일반 신행자들, 불교 신자들이나 일반 불교 철학 관심자들이 반야경, 금강경 이렇게 많이 보시지만, 이게 반야경, 금강경이 주로는 전부 다 중관파의 경전들이거든요. 경전은 많이 보는데 정작 중관 사상은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출가자들조차도 중관 사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불교에서는 낯선 이론적 배경이에요. 근데 지금 이 편집진에서 중론을 애시당초 텍스트로 하기로 했으니까 중론을 통해서 이 일에 관한 새로운 어떤 관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제시하고 일과 직업의 차이점을 중론적 관점에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치기 해주는 건 어떠냐라는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1강 이후에. 자, 이제 원래는 중론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텍스트 3때, 강의의 텍스트를 3때 그거를 죽이자라는 쪽으로 처음에는 저술 계약을 할 때는 서로 편집진하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 1강 끝나고 나서 편집진은 오히려 살리자라고, 지금 살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지금 제의가 들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12번 강의에서 중론을 압축 요약해서 전한다 해도 이거는 거의 전차에 바친 정도고, 상세하게 풀어서 하자면 12번 이야기로는 절대 태부족이고, 아마도 상세하게 하려면 한 2, 3년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태부족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상당히 이게 까다로운 편집진에 지금 피드백이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편집진이 어차피 제 이야기하는 의도를 조금, 물론 첫 강의 때 제가 서툰 부분이 있어서 편집진에서 그렇게 느꼈나 본데요. 일이 있는 사람과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직업으로서의 일만 쫓고, 그러니까 직업을 쫓고 돈만 쫓는 사람과 아닌 사람, 이런 어떤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제가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편집진이 첫 번째 제 이야기한 걸 듣고는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런 프레임보다는 삶을 관계로 바라보는 일 철학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는 프레임, 이게 원래 제가 이런 프레임인데 말이 표현이 서툴렀던가 봐요. 편집진의 요 프레임은 살려서 갈 거예요. 아마 책을 낼 때도 이 관점으로 가겠죠. 이제는 삶을 생각하고 관계 속에서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여전히 직업, 일자리를 찾아서 부유하는, 떠도는 사람과의 어떤 시대사적 또는 현상학적, 실제론적 어떤 그런 구분을 통해서 일철학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밑그림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좀 다소 좀 계몽적, 그런 또 사회 계몽적, 사회 철학적 그런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런 프레임으로 책이 쓰여질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이야기도 역시 프레임은 일철학을 갖고 가는 사람과 직업관을 갖고 가는 사람, 이 프레임입니다. 돈만 쫓고 직업만 쫓는 비루한 인간들, 내 나쁜 놈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편집진이 1강 때 어쨌든 간에 제가 미숙한 그런 진행이 있어서 편집진이 약간 걱정스러웠던가 봐요. 프레임을 너무 직업 돈 쫓는 사람하고 이렇게
나쁜 놈, 착한 놈 이런 프레임으로 잡는 것 같다. 그런 피드백이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편집진에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중론과 일철학이 긴밀하게 연결됐으면 좋겠다. 굉장히 난해한 주문입니다, 사실. 근데 긴밀하게 연결시키도록 무진 예를 쓸게요. 근데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관 사상에서 이 중론은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논문이고, 경이라는 것은 교과서택입니다. 중론의 배경, 중론이 나오게 된 사상적 배경이 된 경전이 그야말로 텍스트가 연기경이거든요. 연기경의 바탕에서 이 중론을 텍스트로 연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최대화하는 내는 그런 형식으로 중론과 일철학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방식을 택하기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경 하나만 살피는 것도 사실은 벅찬데 중론은 이걸 더 풀어놓은 거거든요. 당대의 소위 16외도들, 용수가 있을 때에 석가사후 한 600년 사이에 여러 설들이 있었죠. 불교 철학 내에서도 여러 설이 있었어요. 용수의 중관사상의 가장 대극점에 있는 그 적은 내부에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는 거거든요. 그 집안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적이라고요. 강적이라고요. 그렇죠? LG 박병호 트레이드하고 나니까 넥센에서 펄펄 날잖아요. 뭐 그건 여담이고, 설일체 유부종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파불교 600년을 완전히 쥐락펴락한 상자부에 교설에서든 대중적 본의에서든 간에 부파불교라고 하는 석가사후 100년부터 600년까지 무려 600년의 불교 세계를 완전히 압도했던 파가 설일체 유부종파입니다. 그 유부종파의 교설이 용수 입장에서는 보자 하니까 해도 넘어간 거야. 영 이거는 석가가 가르친 교법이 아닌데 계속 자꾸 이렇게 석가는 이야기했다라고 자꾸 교리를 이상하게 저들식으로 꽈서 하니까 용수가 아니다라고 그거를 요약해서 다 조목조목 짚어낸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600년 석가사후 600년의 그 불교 논의를 한 방에 갈라치기 하는 논서가 중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론을 일철학과 바로 연결시키기는 이 무게감에 있어서 12번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 뭐 2달 동안 밤잠 안 자고 계속 이렇게 백좌광해 하듯이 그렇게 하면 겨우 할 수는 있는데 2시간짜리 12번으로는 벅차다. 그래서 중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연기경적 관점에서 최대한 압축 요약본으로 마치 중론과 일철학을 연계시킨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편집진 용어는 아마 그런 정도에서 수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방법론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제 편집진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편집진의 피드백이 뭐냐면 방법론을 좀 더 명확히 하자라는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중론을 텍스트로서 좀 더 긴밀하게 연결시키든지 아니면 이게 중론을 중심에 놓고 범불교 철학적 그런 어떤 관점이 반영되는 일철학인지 아니면 그건 그냥 참조일 뿐이고 전혀 독자적인 관점에서 가는 건지 전혀 독자적인 관점에서 갑니다. 제가 존재론부터 해서 이 강의를 다시 되짚을 수는 없어서 그런데 제가 이 일철학을 1996년 8년간의 일철학을 처음 입을 떼었을 때는 쭉 연역사가 있어요. 가장 먼저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존재에 대한 실존적, 실제적, 존재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잉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존재론, 잉여론 특히 뭐 경세론도 있었는데 그런 저런 논의들이 제법 있었는데 존재에 관한 존재학 또는 존재 철학 스피노자 이후로 서양 철학에서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누니까 그 중에서는 존재론 파트에 들어가는 일반 철학론이죠. 그 존재론적 식견과 그 존재론을 기존 존재론을 뒤엎는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 비트는 제식의 존재론이 있었어요. 유상식의 존재론.
그 다음에 이제 잉여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비교 텍스트로 막스의 자본론이 비교 텍스트였죠. 그러면서 잉여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 10년 전부터 대입 수능생들 중심으로 주로 이렇게 즐겨 하는 이야기로 잉여 이런 이야기가 유행어처럼 잠깐 돌다가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수그러졌습니다만 잉여라는 게 유행어처럼 돌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전에 한 15년 전에 잉여론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경세적 요소는 좀 약한데 이 일철학에서는 존재 잉여 배경을 깔고 있는 바탕에 깔고 있는 일철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철학은 기존의 노동가치설적 노동철학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재조명이죠. 이 방법론 차원에서는 제존재론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제잉여론적 관점에서 유상의 존재론, 유상의 잉여론, 유상의 경세론적 관점에서 일철학이지 불교 철학적 관점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참조사항이다. 뭐 불교 철학식으로 강의를 하다 하면 또 제가 또 이쪽에는 또 한 수 해요. 지금 현존 지금 남아 있는 뭐 한국 불교에서는 아마 좀 제가 좀 해도 되겠죠. 자랑이 아니라 사실인데. 저만큼 한국에 아니라 불교를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좀 아쉬운데 그 재주를 묵히고 있어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일철학은 유상의 존재론, 유상의 경세론, 유상의 잉여론적 관점의 일철학입니다. 불교론적 관점도 아니고 단 문헌사적으로 그래도 가장 유상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유사성, 근접성을 갖고 있는 게 중론 텍스트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방법론은 유상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진행이 된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서도 실제론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실존주의적 관점이다. 그거를 이름하여 연기적 관점이다. 다소 불교 용어를 좀 가차해서 쓴다면, 중론 용어를 가차해서 쓴다면 연기적 관점의 일철학이다. 방법론은 연기론적 방법론을 취해서 간다. 자, 그럼 됐죠? 녹음이 다 되고 있으니까. 이런 피드백이 오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정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진짜 자유문답식을 좀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 자유문답이 제가 강점인데 요즘은 강점이 많이 죽고 있어서 언젠가는 살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전히 편집진의 피드백입니다. 청중들 입장에서, 강의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후에 책을 사볼 사람 입장에서 개개인의 심금을 좀 울리는, 그러면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느낌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와닿는 그런 어떤 살점, 스킨십이 있는 어떤 사회적 이슈, 그걸 좀 부각시켜줬으면, 사실 요새 좀 질리지 않아요? 이 일자리만, 하루가 다르게 정책이 나오니까요. 그러다가 또 제까지 또 일 그러니까, 이제는 일자고 나오면 듣기 싫죠. 일철학이든 뭐 일자리든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이게 가슴에 와닿게 시사를 좀 이제 노력을 할게요. 근데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감 가능한 사회적인 에피소드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지 않을까. 이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참 이 거리 찾기가 쉽지 않다는 또 제 식의 고충이 또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편집진에서 1강 끝나고 나서 피드백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 놓고 1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제 나름대로 서브노트 한 내용, 그 녹화 파일을 다시 한번 보면서 대충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봤어요. 이게 정말 책이 되겠나 싶어서 해보니까 책이 참하게 되겠더라고요. 답안 쓰듯이 쓰면은 이게 제법 글쎄요. 옛날 그 고시 같으면 50분짜리 큰 문제를 내도 될 정도로 제법 참하게 되더라고요. 이 1강 때 한 이야기 그냥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식으로. 요약이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짚고 넘어갈
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거겠습니다. 큰 테마는 그거였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시절이 바뀌고 있다. 이제 시절이 바뀌고 있다. 원튼 원치 않던 시절은 바뀌고 있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메모를 그냥 새로운 역사의 여명이 동트고 있다. 느낌표 딱 해놨어요. 제 개인적 메모에.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는 그거죠. 일이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앞으로 바뀌는 시절,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인간형이다.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인간, 사회와 역사는 그렇게 새로운 시절로 바뀌는데, 그럼 우리는 그 호모 사피엔스의 시절은 간다. 그러면서 최근에 생물학적으로도, 인류학적 생물학적으로도 호모 사피엔스 넘어서 개념 정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대에 있는 거 최천 박사 이런 사람들이 호모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거든요. 공감 능력이 있는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자기식의 명명을 하잖아요. 생물학자. 어쨌든 이제는 단순 사고 인식 이런 인지 기능에 기반한 호모 사피엔스 엔 사피엔스의 시절. 생각하는 인간. 이제는 생각이 거의 멎어 있는 인간이에요. 문해형 인간이 이제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피엔스의 시절은 간다 이제. 그러면 새로운 인간형은 뭘까? 그렇다고 뭐 갑자기 공룡이 새로운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현재적 인간이 진화해 갈 건데 사회적 진화를 먼저 하겠죠. 생물학적 진화 이전에 사회 역사적 진화를 해 갈 건데 그 사회 역사적 진화의 유형이 뭐냐 하면 일이 있는 인간형이다. 일단 일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일이 있는 인간이 되는 게 생존의 첫 조건이다. 일철학적 관점에서 바뀐 시절에 살아남기 위한 좀 어떤 의미에서 좀 살아남는다 생존 그러니까 좀 너무 비참하고 처절해 보이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시대사적 소명이라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일단 일이 있는 인간이 돼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제 직업은 없다. 그 직업이라는 것은 이전 우리가 근대적 관점에서 근대적 직업관에서 바라봤던 그런 일, 안정성, 뭐 수익성, 뭐 그 다음에서 장래성 그런 일은 이제 없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이제는 장래성 없고 지속성 없고 안정성 없고 소위 말해서 무한 경쟁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덩치가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그렇지 않나요? 뭐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뭐 계속 신제품이 나옵니다. 아이폰 6S 예를 들면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의 제품의 수명이 그만큼 제품 수명이 짧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6개월 단위로 바뀌잖아요. IT 시절 이후에. 우리 삶도 불가피하게 꾸준히 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감각이 촉이 살아있고 일을 그 바뀐 시절에 맞게끔 변통해 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 꾸준히 일을 잡고 가는 거지 일자리를 쥐고 있는 놈은 그냥 떠내려간다. 소위 각주국어입니다. 좀 옛날 구태의연한 옛날식 사자성어로 쓰자면 오나라 올나라 시대 각주국어입니다. 배에 칼 꽂아놓고 입에는 계속 요자리를 기억하겠다는 거. 그게 일자리죠. 그런 일자리는 이제 없다. 이제는 없다. 지금은 그나마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절이 근대 직업관이 통용되던 사회에서 유상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일철학 있는 시절로 이행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이 일자리가 있는 것 같고 일자리를 만들 것 같고 하지만 없다. 덩치 큰 놈은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것 같지만 없다. 덩치 큰 놈도 하루가 좀 어떤 의미에서 일각이 여삼초라 그러죠. 하루가 진짜 몇 년, 몇십 년이 된 것처럼 피가 마르게 내일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덩치 큰 놈도. 덩치 작은 놈은 뭐 그런 걱정할 여도 없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간을 흐르고 있는 소위 뭐 좀 좋은 의미든 뭐든 간에 시대 정신을 보면 이 시대 역사 정신을 보면 역사 정신은 이제는 이제 근대 직업관으로 그런 일자리는 없는 시절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이미. 그래서 일이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시절이 변하고 있다. 새로운 역사가 동트고 있다. 일이 있는 인간이 되자. 이게 일강에서 제가 첫 이렇게 일을 정의합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고 싶었던 제 첫 모멘텀이었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12강의 이야기는 될 겁니다. 일 없는 인간은 이제 그냥 끝납니다. 이 이야기. 일자리 계속 찾으십시오. 일자리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 정의를 하면서 일 정의를 좀 개념을 잡자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일은 관계적이다. 예전 96년 8년 그때 했을 때는 존재와 존재의 교집합이 일이다. 이렇게 다소 존재론적 일철학으로 정의가 됐었죠. 예전에는. 아니, 여기서도 이번 일철학에서도 그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했죠. 일은 관계적이다. 사회 관계적 행위이다. 인간의 그 관계하는 방식, 그 대상은 자연일 수도 있고, 자연과 사람이 관계할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이 관계할 수도 있고, 사람과 사회가 관계할 수도 있다. 그 관계의 분면으로서는 자연, 사람, 사회가 있다. 그런 어떤 일은 관계적 행위이고, 그 관계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사물화, 물상화하고 객관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걸 또 하나의 구성 요소 또는 필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일이다. 관계적이어야 하고 물상화해줘야 하고 또 객관화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게 일이 된다. 주관화되어 있는 건 일이 아니다. 그게 첫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음에는 일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토대이지만 일과 직업의 차이라면 직업은 생계에 연결되어 있죠. 포커스가. 그런데 일은 삶에 연결되어 있다. 인격적 가치 실현에 연결되어 있는 게 일이다. 생계라는 것은 인격적 가치 실현의 한 가닥인 생물학적 호구지책, 연명수단이죠. 그렇다고 그거 없이 인격이라는 건 없지만 인격적 가치 실현의 물적 토대에만 관련하는 게 직업이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전인적으로 관련한다. 한 인간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계 맺는 게 일이다. 일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고, 역으로 삶을 제약하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일이 어느 정도 덩치가 커져버리고 나면 일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하기도 한다. 1강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삶이 또한 다른 의미에서는 삶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지만 삶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게 일이다. 근데 직업은 삶을 제약하지는 않죠. 삶을 오히려 윤택하게 하죠. 그렇죠. 윤택한다는 게 좀 그러나 물적 토대에 관한 윤택하잖아요. 다른 부분에는 전혀 뭐 영향이 없지만. 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조금 우리가 환기하는 차원에서, 중론과의 연계성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일은 관계다 그랬을 때 중론적 텍스트에 연계해서 개념 지을 때는 그거를 연기라고 한다. 관계라는 말을 연기라고 한다. 연기라는 말은 다소 좀 문헌사적, 불교사적 이야기지만 연기라는 말이 곧 공이라는 말이고, 그게 곧 중도라는 말이고, 불가에서는 불가라 합시다. 불교는 제가 안 좋아하니까. 불교사적, 사상사적 차원에서는 그거를 중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겨먹은 인간이 마땅히 쫓아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 그걸 또 법이라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신 대로 산스크리트로 하면 다르마, 법이죠. 법. 제가 자율법 그랬을 때 이 불교 철학적 어떤 법 개념하고도 상당히 저는 관련해서 봅니다. 유일하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히 동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서구에서는 자연법적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상식, 조리, 이런 관습 이런 거 이상은 없습니다. 없고 동양학에서도 상당히 자연법적 어떤 가치에 대해서 논의들이 있죠. 정의라든지 뭐 이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성은 없습니다. 딱 하나 한 군데 있어요. 불교 철학에는 체계가 돼 있어요. 석가가 첫 초전 법륜 녹약원에서 5비구를 상대로 첫 설법을 할 때부터 소위 제식으로 해석을 하면
석가는 자연법 체계를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성제, 팔정도, 37조도품이라는 명확한 이론적 체계, 실천적 가치 체계를 갖고 자기 교설을 내뱉은 거예요. 모든 것은 공하다, 무상하다, 무하다. 그래서 제가 뭐 제야지만 자연법론적 관점에서 제가 불교를 이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뭐 불교 신자는 아닌데, 석가가 불교를 만들면 유사인은 유사히 교를 만들 만큼 그래도 좀 한 수 해요. 내가 꼭 석가 밑에 들어가도 불교 신봉자가 될 일은 없다고. 그 불교를 좋아하는 게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요. 이론 체계가. 자, 그럼 뭐 천천히요. 자, 그런 정의를 또 했습니다. 그죠? 연기라고 한다, 공이다, 중이다. 그게 일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또 여담삼아 개인사적인 이야기를 방주해서 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산중에 석가가 설산에 들어가듯이 또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정의가 뭐 어떻든 간에 무슨 계기에서든 간에 잠깐 비슷한 짓을 해봤는데 초월적 지혜, 그러니까 아르마리가 쌓이고 쌓여서 그게 누적돼서 내공이 쌓여서 어느 날 빵 터지는 초월적 지혜라고 표현할까요? 근데 해결식으로 하면 객관 이성, 우주 이성에 눈뜨는 그런 어떤 경험은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은 안 되더라. 거기에 삶은 없더라. 그 말씀을 드려줬어요. 그죠? 좀 다소 요즘 이제 시류에 나와 있는 구도수행, 출가라는 개념, 그런 거와 연관해서 보게 되면 출가라는 그런 것은 구도수행, 소위 말해서 구도수행이나 성불조차도 초월적 지혜를 증득하는 것일 뿐 삶과는 무관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쩔쩔이 느껴봤기 때문에 석가가 죽고 없으니까 감히 비교할 수는 없는데 뭐 석가보다 내가 별로 못하진 않으니까 나도 한 수 하니까 해보니까 이게 여기에는 삶은 없더라. 초월적 지혜 증득은 있는데 삶은 없더라. 그래서 삶은 어디에서? 관계에서만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당대의 기라성 같은 한국 불교의 큰 스님들, 여러분들이 막 불교 신자면 막 이렇게 숭앙하는 그 큰 스님들이 네가 이 불교에 있어야 불교가 산다라고 막 바지가라기 잡는 거를 싫어요. 나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고 하산했죠. 네,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뭐 하산해서 유상교를 만들어야지. 이제 방법이 없어. 불교로 돌아갈 수는 없어.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삶도 또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자아실현, 사회적 공기를 수식을 떼더라도 자아실현과는 너무나 거리 먼 행동이다. 그거는 개인적 지적 욕망을 추구하는 한 방편일 뿐, 진리가 뭔지 알고 싶은 것에 대한 그 호기심을 채워주는 방편일 뿐, 그 개인의 그걸 알고 싶어하던 그 개인의 삶에도 또 그 개인과 관계된 사회 역사적 분면에서도 전혀 백해무익하다. 이게 내가 불교를 한편 굉장히 석가를 이뻐하면서도 석가가 남긴 이 후대 유산에 대해서 한편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럼 뭐 불교 관련이니까 저 빼고 오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석가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자. 석가도 저랑 비슷한 짓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이걸 도외시해버리죠. 자, 사분율이라는 그 율장이 있습니다. 율장, 경장이 아니고 경장, 율장, 논장 이래서 3장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역사책이나 문화사책에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율장의 경전 중에 사분율이라는 경전인데 거기에 석가의 그 애환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으로 전해졌는데 사분율 32권에 보면 범천, 이제 제천신들이죠. 서구식으로 하게 되면 천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설법을 하라고 석가한테 청하는 대목이 기술이 나옵니다. 그 전에 석가가 처음 이렇게 눈 뜨고 소위 이제 득도 선구를 하고 난 다음에 설산에서 그 환희심에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를 내가 해줘야지 하고 떡 내려왔는데 그 이야기를 떡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먹는 거야. 내가 이걸 한 3번 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알아먹는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 인간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겠구나. 수준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조용히 좀 접어보자 라고 석가가 포기하려는 순간에 이제 이런 이제 범천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기록이 사분율 32권에 나와 있어요. 이 설화처럼 보겠습니다. 이제 딱 첫 강의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조금 더 하면, 제가 여기 메모해 놓은 걸요,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해놓은 게, 석가는 왜 세간 중생들이 성불이라 칭송하는 스스로의 깨침, 성불을 그 스스로가 버리려고 했을까? 그 문헌사적 기록을 찾아보니까 4분율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석가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석가 스스로가, 수행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에 생존하는 동안에는 완전한 열반을 체득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생존하는 동안 얻어진 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이게 이제 유효, 열반 개념으로 치면 유효 열반일 거예요. 아직 뭔가 남아있다. 덜 떨어졌다는 거죠. 요새 말로 하면. 덜 떨어진 열반이고,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상태에 들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열반, 무역 열반에 들 수 있구나 라고 석가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자. 또 성불을 했는데, 살자고 했는데 죽는 게 사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쁜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알아듣는 놈도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제가 생각해도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참담했을 것 같아. 그 환희심에서 막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자기가 탄식을 합니다. 사분율에 요거는 자기가 석가가 탄식하는 게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얻은 이 법은 너무나 깊어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지극히 미묘하고, 어쨌든 간에 최상은 최상인데, 최상이로 이거는 오로지 성인 현자만이 아는 거다. 현성만이 아는 바지만, 아는 바라서 어리석은 범부들이 배울 바가 아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탄식을 해요. 우자, 그러니까 어리석을 우자로 써서 우자가 알 바가 아니다. 알려고 아예 근처에 얼씬거릴 바도 아니다는 거야, 이거는. 석가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 탄식을 하는,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중생을 석가가 뭐라고 이렇게 조목조목 뜯어서 석가가 이야기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중생은 이견이야. 뭐 한마디를 하면 그 토를 달고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게 중생이라는 거야. A가 뭔 소리 하면 B는 딴소리겠대. 비트는 재미로 사는 게 중생이라는 거야. 의견 일치가 안 되는 중생, 이견. 그 다음에 이인, 인내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결론을 보자 해놓고 이만하면 결론 났잖아, 술 먹자, 뭐 이런 놈부터 해가지고 아직 덜 끝났어부터 이게 결론이 맺어지지 않는, 다를 있죠. 참을 있죠. 참는 바가 다르다. 참고 견뎌내고 수용하는 바가 다르더라는 거야. 이게 이인. 그 다음에 이욕, 욕망하고 추구하는 바가 제각각이더라는 거야. 아무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도 그 공동의 목표라는 건 그냥 하나의 공통 분모일 뿐이지, 거기에 살 붙여놓으면 다 틀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추구하는 목적 가치가 다 틀리다. 그러니까 그걸 왜 추구하는지에 대한 자기 가치관이 다 틀리다는 거야. 똑같은 목표를 추구해도 그걸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 틀린 거야. 각인각설이야. 이걸 목숨명자로 써요. 이명이라 그래. 이 목숨명자 성명론에서도 그래 하고, 공자가 제천명이라 그랬을 때도 이게 다릅니다. 그죠? 이게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 가치, 제 식으로 좀 풀어서 하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명이라는 거예요. 중생을, 개념 규정을 그렇게 4가지를 합니다. 견해가 다르고, 참는 바가 다르고, 욕구하는 바가 다르고, 목숨이 다르고. 그런데 가장 큰 게 뭐냐면 각인각설, 이견. 서로 비틀고 지 주장 세우는 걸로 의지해서 사는 게 중생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최상의 법이라 하더라도 석가가 이렇게 하면 예 하고 수긍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요 이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태도가 안 되고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배우고 싶으면 막 안달이 나도 배울까 말까인데 배울 생각이 없고 어떤 비틀 생각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건 안 된다 이거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견으로 새집 짓듯이 그 새집 소자를 한자로 치면 새집 짓고 토굴 짓듯이 소굴을 삼는다. 그게 중생이다. 맞잖아요. 석가가 사분율에서 중생을 따갑게 개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씩 농담 삼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 가슴 깊이 딱 생각하는 게 있는데 억하심적으로 이렇게 농담 삼아 여담 삼아 하면 여러분들 가끔씩 따갑게 듣죠. 석가가 얼마나 따갑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거를 속을 삼는 게 중생이에요. 그걸 그냥 소굴이 아니고 그걸 즐기는 놈이 중생이에요. 즐긴다. 그런 소굴을 이견에 의지하여 소굴을 즐긴다. 중생은 이 소굴을 즐기는 까닭에 연기의 법이 깊고 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 깊고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욕망이 멸하여 사랑할 애자입니다. 이게 이제 갈애라 그래요. 목마를 갈자를 써서 갈애. 갈애가 다한 열반인 이곳을 또한 보기 어려운 까닭에 내가 지금 설법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곧 내가 오히려 필요하고 내가 오히려 피곤하고 괴로울 거야. 석가가 자기 탄식을 해요. 그러면서 나 안 할래 접을래 괜히 공부했네 뭐 이래 된 거지. 나 죽어볼래 열반에 들래 막 이제 완전한 깨침은 무여 열반은 곧 죽음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석가가 앞서 이야기했다 그랬죠. 열반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가 마지막 눈 감을 때도 나는 이제 반열반을 버리고 열반에 든다. 열반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나중에 이론으로 정의되면서 사등열반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고 이게 이제 범천 권청품에 나오는 사분율 이야기입니다. 석가의 한 2000년에 석가의 쓰린 가슴 이야기가 좀 느낌이 오죠? 짠하지 않나요? 이게 중생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또 내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팔자도 이게 예사 팔자가 참.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그래서 석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애정의 끈을 놓지 못하니까 이 범천의 원청품을 받아들여서 다시 녹양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맑게 알아들을 만한 다섯 비구에게 첫 설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불교가 된 겁니다. 일이라는 거는 이런 걸 하나의 에피소드를 놓고 보면 일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일상 세간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몇 번의 위기가 있잖아요. 또 살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또 살면서 한두 번은 꼭 기회가 오거든요. 그 기회를 그냥 낙여서 그렇지. 그렇듯이 일을 해 나가는 데는 꼭 이 같은 외로움, 어떤 의미에서 정말 가슴 저미는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어. 외로울 수밖에 없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가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카메라에 잡힌 걸 보면 아주 멋있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이런 데 막 바람 불면은 눈이 확 날아가는 그 설봉. 멋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바위는 사실 얼마나 춥겠어. 소위 말해서 난다 뜬다 성공한다는 거는 그만큼 외로운 거예요.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잡초처럼 섞여 있으면 외로울 택이 없지. 우뚝 하면 외로울 수밖에 없다고. 일을 하는 사람은 소위 쇼펜하우에르가 실존주의 철학을 너무 염세주의로 몰아가 버리는 바람에 이 실존주의가 역사 속에서 퇴행되어 버렸지만 신 앞에서는 단독자의 고독과도 같은 고독을 씹으면서 가는 게 일을 하는 사람의 주체성이라고.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뭐 행복하고 막 그렇지 않아. 늘 외롭고 늘 괴롭고 그래. 석가 봐요. 피곤하고 괴로울 뿐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한히 부지런하고 무한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쥐 막히고 매일 코피 터지고 매일 뒤통수 맞아도 그래도 한결같이 애정을 갖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팔자, 그 운명,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직업을 찾죠. 안락을 찾죠. 안락이라는 게 세간의 오용락이죠. 좀 재미있고 싶고 좀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세간의 오용락이지 그게 정말 안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열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뒤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쨌든 조금 비약시키면서 일은 무한한 애정과 헌신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일이다. 직업은 그게 아니죠. 주어진 근로 조건과 취업 규칙에 충실하게 노임에 따르는 용역 대가만 제공하고 그 나머지는 제공 안 하는 게 현명한 거다. 열심히 제공하고 돈 못 받으면 생계는 못 받고 뼈 빠지게 일만 하는 그건 바보다. 바보다. 그래서 그런 바보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거야. 너 그래 바보 노릇하면 안 돼! 막 이런 거. 근데 요새는 노조가 조금 맛이 가가지고 똑똑한 놈을 바보 만들더만 요새는 조금 변했어요. 운동도 변했어.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일의 목적 가치에 대해서 일의 목적 가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일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 나라는 인간을 직시하는 거다. 그걸 청정 본연의 자성, 본성에 눈뜨는 것이 일의 목적 가치다. 라고 제가 1강 때 말씀을 드렸었죠. 일을 통해서 사람은 자아 실현을 하고, 이걸 좀 풀면, 앞서 이런 불가적 용어라면, 청정 본연의 본성, 이게 참 어려운 말이 되겠죠. 본연도 어렵고, 본성도 어렵고, 청정도 어렵고. 청정 이야기만 해도 이게 반야경, 대품 반야경에 한 서너 품을 해야 돼. 품을 서너 품을 해야 돼. 이게 청정이란 말이야. 이게 어렵죠, 일단. 어쨌든 간에 어려워도 있어 보이는 용어로 하면 청정 본연의 본성을 내 것으로 하는 그게 일의 목적 가치다. 풀어서 하자면 일을 통해서 나눠할 것이 우리는 자아실현. 정말 교육학계 최고의 가치가 한 인간의 자아실현이잖아요. 그 교육학이라는 그 큰 학문 영역이 온 정성을 바쳐서도 못 해낸 자아실현,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일이다. 직업은 부와 명예, 노후를 보장하죠. 그러니까 일과 직업의 차이. 노후 보장이냐? 자아실현이냐? 일이 있는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때깔이 나. 그래서 옛날 말로 하면 일가를 이루었다 그러죠. 제가 아직 대박이 안 터는 게 일가는 아니고 이제 겨우 가족 정도거든요. 이게 이제 진짜 일가를 이루면 옛날 그 대가족처럼 일가를 이루면 조선을 다 미기 살리고 조선 백성을 다 미기 살릴 정도가 되면 대박이라 그러겠죠. 저는 뭐 한 집안 먹이 살리고 뭐 몇 집안 먹이 살리는 걸 대박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좀 뻥치기를 좋아하고 늘 희망해, 늘 꿈꾸는 어린 왕자야. 그리고 그 자아실현, 개인적 자아실현을 넘어서 사회성을 획득한 사회적 자아실현을 하는 게 일의 목적 가치다. 일의 목적 가치다. 더 좋다면, 거기까지는 해도 좋은데, 그거는 좀 부족하다. 유사의 욕심에는 한 발 더 나가자면 역사성까지도 획득하자. 그게 일의 목적 가치다. 일은 곧 한 인간이 자아실현을 하고, 사회적 자아실현, 사회성을 획득하며 역사성을 획득하는 것이 일의 목적 가치다. 그게 1강에서 했던 일은 뭘 목적하는가 이야기였죠. 그러면서도 일 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일은 끊임없이 인간의 인식, 사고, 작용을 전제로 한다. 의식적이어야 한다. 일의 구성 요소로, 구성 요건으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일은 의식적이어야 하고, 그러면서 또한 목적적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의식적, 목적적 두 가지를 일의 구성 요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인간 활동, 의식적이고 목적적인 인간 활동을 일이라고 한다. 근데 그 인식, 사고작용이 뭐냐 하면 관계에, 그러니까 연기라고 표현합시다. 연기에 대한 잠시 잠깐의 방심,
흐트러짐도 없는 그 연계의 자각, 관계의 자각을 통한 인식작용입니다. 이게 관계의 자각을 빼버린 인식사고작용을 용수는 부정해요. 자, 이제 인간 오성론, 칸트식의 인간 오성론으로 대비를 하자면 용수는 인간 이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간 이성 자체를 배척해요. 그러니까 동양의 이제 성리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선, 성악 이런 논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인간의 이성은 신뢰할 수 없어. 그 이성을 인간의 어떤 인식 사고작용, 이걸 이성이라고 합시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도출된 어떤 결론도 합리적이다 이런 말은 세간에서 쓰는 용어지, 용수의 법다운 개념에서 용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건 다 개꿈이야, 환이야. 다 실데없는 소리야. 어불성설이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이성이라는 말도 성립이 안 되고, 용수는 자성이 없잖아요. 자성이라는 말이 무자성이니까, 용수는 자성 또한 공하다는 거니까. 그 자성이 공하다는 말은 연기의 결합, 연기의 현상학적 드러난 그림자, 신기루와 같은 연기의 신기루, 아지랭이, 그거를 자성이라고 설일체 유부종파가 자성이라고 이름해놨을 뿐, 그건 자성이 아니라는 거지. 자성이 공하다는 거니까. 그거를 무자성이라고 하죠. 자성이 공한데, 그 공한 자성으로부터 뭐 결론이 나왔다는 게 이게 개꿈 아니냐는 거지. 화는 화를 낳을 뿐이지, 화에서 어떻게 실이 나오냐는 거야. 유가 나오냐는 거지. 그래서 용수는 인간의 이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선하냐, 뭐 악하냐, 이런 논의 자체의 기본 전제를 다 털어버린 게 중관사상이에요. 석가도 초기에 초전 법률에 할 때 석가의 교설의 전곡이 중관이에요. 연기예요. 근데 설일체유보종, 석가 죽고 100년 뒤부터 이미 연색되기 시작해가지고 설일체유보종파는 계속 있다. 6으로부터 소위 우파니샤드, 우리가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14세기까지도 그 잔영 요다 오세는 조처럼 힌두교, 도교처럼 가버렸는데, 그 이전에 있던 석가나 자이나교 이런 인도 철학 사상으로 봤을 때 그 이전에 있었던 브라만 사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파니샤드 철학 시대로. 설일체유보종파가. 그러니까 용수가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석가는 바람 했는데 밑에 오니까 막 바담 막 이래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게 중론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직업,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 이런 차원에서의 이야기하고 일철학에서 이 일을 하고는 판이하게 따르죠. 경영, 특히 경영론, 경영학 차원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그 이성의 다양한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합리적 경영, 효율적 경영, 그런 걸 끌어내는 거죠. 이게 전부 환이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환을 더 보태는 짓이 경영이다. 경영 하시는 분들인데 어쩔 수 없어. 용수 이야기를 풀어야 되니까. 일철하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어. 자, 이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요 정도로만 하고 두겠습니다. 일강을 살펴보는 거니까. 어쨌든 용수는 중론을 통해서든 또 다른 논의, 용수에 뛰어난 논의들이 있습니다. 12문론이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그런 논의를 통해서 용수는 철저하게 아를 전제로 한, 나라는 것을 자를 전제로 한 인간의 이성과 인지, 사고작용, 인간의 이성 능력 이런 거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거는 자아의 연장선상이지, 막 편하게 하면 환 이렇게 너무 불가적으로 자아의 연장선상이지. 그러니까 갈래적 존재, 앞서 했죠. 석가가 그 사분율에서 한 그 중생 노름의 연장이지, 확대 재생산이지, 그건 절대 법답지 않다. 제가 그 19 나이에 고민했던 그걸 하면 절대 정의가 아니다. 그거는 정의에 근접하는, 하다못해 정의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의로 근접하는 가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전제 자체를 털지 않으면
자성이라는 아라는 이 전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턴다는 게 직시라고 합니다. 직달정관하지 않으면, 요즘 이제 선가식으로 변형된 말이 직달정관이잖아요. 바로 그냥 직입하는 거니까. 소위 이제 막 은하에 돈망생사하지 않으면, 이게 허상이구나라고 깨치지 않으면, 그 바탕 위에서 내가 사회적, 의식적, 목적적 활동이라는 일이라는 걸 세워가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뭐 사회 환원을 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직업인 한, 그건 그냥 중생 노름의 확대 재생산일 뿐이다. 이제 그런 시절은 가고 있다. 이제 중생 노름 그만해라고 지금 시절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절이 이야기. 이전에는 막 이렇게 어두운 정보,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미화됐죠. 경제학에서. 정보가 어두운 거. 그죠? 아니면 보통 본부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국가 조직, 이런 거.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발적 요인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없어지잖아요. 뭐 할 게 없어. 다 계산대로 다 나오잖아. 자, 이런 시절이 가면, 이제는 마진폭도 다 해. 원가가 얼마인지, 뭐 얼마 남는지 다 알아. 그래서 남구르지도 못해. 그죠? 좋은 시절은 갔단 말이야. 예전에는 까놓고 막 열심히 해가 벌어야지, 그냥 막 이렇게 눈 빼고 고춧가루 치고 막 이런 시절을 갔다. 그게 뭐냐는 거지. 표현하자면, 이제 너들 계속 그 노름 할래. 중생 노름 이제 그만해. 이 말이, 이게 사회 역사의 부름이라고. 시절이, 요즘 좀 편하게 동양학적으로 할 때, 시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이제 그런 꼼수 그만 부려. 꼼수로는 못 살아. 이 말이에요. 이제 일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자리 없어. 내가 걷어갈 거야. 걷어가 버리는 거지. 이제 이 일을 고민해. 인간 되라니까?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인간이 돼야 하고, 일이 있어야 한다. 인간이 됐다는 말이 뭐냐면, 일이 있으면 그게 인간 된 거야. 그 인간, 이제는 깨침에도 미터기가 있어. 택시 요금처럼. 그 일 수준을 보면 그 인간 깨침의 수준을 알아. 일도 없는 인간, 맨날 뭐, 허풍치고 가오 잡는 거, 그거 일인 것들은,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하수의 중생을 갖고, 조금 더 나은 수를 갖고 장난질 치는 중생 노름이라고 하지. 이제 그런 시절은 간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1강 그 뒷부분, 결론 부분에서 했던 이야기가, 정리하자면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유사인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민음사까지 꼬드겨가지고 책 만들자 뭐 이래가지고 책 만들 거 없지요. 뭐 이래라도 책 한 만들보자. 안 되겠나? 뭐 이래가. 지금 이 시절에 유사인은 왜 일을 이야기할까? 이 일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이제 뒷부분에 정리를 했죠. 이제 시절이 바뀌고 있다. 어떻게? 이 일이 있는 존재자들로 새로운 결속, 유대, 결합 형태로 사회가 재편되고 있다.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바뀌어갈 것이다. 전화해 갈 것이다. 이제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 메시지만이라도 좀 이렇게 귀에 들어가게. 우이독경 마이동풍이 아니고, 정말 유사회가 바뀌고 있다 하는데 바뀌고 있나? 다시 한번 봐야지라고까지라도 생각하게 하는 게 이 책을 만드는 민음사의 사회 역사적 소명이고, 일철학이라고. 그래도 제가 한때는 초월적 시에는 가까이 가봤던, 석가보다 뭐 별로 못하지 않을 거야. 더 나을 거야 아마. 이왕 자랑하는 김에 끝까지 해보지 뭐. 내가 이 시절에 살고 있으면서 이것까지 입 다물고 있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이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전에는 이제 저들 내부에서 했죠.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게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확장성이 없어. 맨날 듣는 사람은 어떻고, 근데 듣는 사람이 별로 뭐 바뀌고 뭐가 영양가가 있나면 별로 남는 게 없어. 내 개인적으로 남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판을 좀 저를 크게 벼라. 그 판을 크게 하면 내가 이제 제대로 놀리라. 뭐 내가 이제 판을 키운 게 이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을 키워서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시절이 변하고 있다. 저는 미쳤구만 하더라도 이제는 해야 돼.
이제는 미쳤다 소리 오래 안 들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 20년 들었는데 이제는 10년도 채 안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바뀌는 시절에 최소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일이다. 여러분, 한자어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라는 말은 좀 일본어식으로 왜곡된 거죠. 일본어식으로는 면강이죠. 힘쓸 면자에 억지로 강자. 그게 공부죠. 일본어식이고, 원래는 이제 한자어식으로 학습이잖아요. 학습이라는 게 그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더듬더듬 해보는 거. 근데 뭔가 만져져. 그러면 다음에도 계속 더듬더듬 하다 만지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하니까 만져지더라는 그 경험칙을 바로 만지는 경험칙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바로 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다음에 또 뭐 옆에 더듬거리는 게, 그게 배운다는 거잖아요. 학습이죠. 이제는 정답 맞추기 식으로 일이 뭘까? 그러면 일이 있어야 산다는데, 그게 아니라 직업이라도 좋고 일거리가 좋은데, 이러고 나니까 이게 유사히 이야기하는 일이 아니네? 그럼 책 다시 펴보고, 요게 없어가지고 일이 아닌가 보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점수를 매기면서 일의 안형을 찾아가는 시행착오라도 부지런히 할 때예요, 지금은. 그런 걸 해야지, 내 입맛에 맞는 일자리 없으면 안 해. 연봉 얼마 있어야 되고, 휴가 얼마 줘야 되고, 뭐라 그럴까요? 잠시도 망설이지 말고 무한히 도전해야, 그렇게 시행착오를 해야 될 시기다, 지금은.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차라리 막 알른이 죽지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일을 찾기 위해서 일자리를 더듬으면서 일을 찾아야 돼요. 앞으로의 시절. 지금은 그걸 해야 된다고요. 바로 정답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제가 또 그때 강조를 한 게, 일이냐 일자리냐, 계속 임금 노예로 살 거냐, 너라는 인간의 탁월한 가치, 그 가치를 다 죽이고, 인격적 가치 다 죽이고, 그냥 노예, 임금 노동자, 때깔나는 임금 노예, 안 그러면 죽고 배고픈 노예든 간에 임금 노예로 살 거냐, 안 그러면 인격적 주체로, 존재자로 우뚝하게 설 거냐, 이제 그걸 고민해야 된다. 일이 없다는 건 곧 나라는 인간 자체가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놈이다. 죽은. 다른 의미에서는 아직 인간답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내가 아직 인간이 덜 됐구나. 유산은 일이 뭔지는 더듬거리고 있어요. 대박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인간이 덜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노력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방향을 찾아가는 거지, 누가 더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이야기를 일강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사회를 조금 더 성큼 나가서 조망을 같이 해보자면, 앞으로의 사회는, 일이 있는, 새로운 사회다 할 수도 있고, 미래적 사회, 새로운 미래적 사회는 일이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로 전면 재편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기업 조직, 무슨 조직 이렇게 있었던 조직적 사회에서 체계화 사회를 이행할 것이다. 다소 제가 썼던 예전 제 개념 용어를 빌어서 체계화 사회를 이행할 것이다. 체제적 사회에서 체계적 사회를 이행할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던 걸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일이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로 사회는 재편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형태가 됐든, 그게 어느 분야가 됐든 간에, 일이라는 거의 유사성, 동종성, 결합성에 기반해서 그 세 가지 유형을 얘기했죠. 유사성, 동종성, 결합성에 기반한 새로운 결합 형태, 이름하여 유상식의 개념으로 체계라는 새로운 사회적 시족 형태가 태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존의 직업적 인간 유형에서 일이 있는 인간이라는 전혀 새로운 사회 역사적, 문화사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새로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인간 유형이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감히 좀 예언을 했죠. 예언이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 뭐 나는 제주 가는데 한데 여담삼아 했던 거를 제가 또 메모를 해놨어요. 제주는 애정이 있으면 애살이 있으면 제주는 생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집 식구가 처음에요 결혼했을 때 반찬 같은 거 진짜 맛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안 하고 그거 얻어먹는 게 어디야, 내가 해먹는 게 아니고 해주는데 막 맵고 짜고 말면 저는 다 잘 먹어요. 원래 어디 가도 막 맛있다 하고 이렇게 덕담해주고 그래. 돌아서 나가거나 다시 안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하여튼간에 애살이 있으면 제주는 생겨요. 근데 요새는 뭐 막간 일하고 찌일하고 하는데 뭐 또닥또닥 해놓는데 엄청 잘해요. 요리 학원 차려도 돼.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제주가 느는 것도 있지만 가장 별로 안 늘던데 가장 획기적으로 요리 솜씨가 늘어난 게 애들 입시 때 두 놈이 입시를 딱 거치고 나니까 그게 챙김이게 되잖아요. 그 절박하니까 요리 솜씨가 확 늘어서 요새 제가 그 덕에 호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걔들 지나간 뒤에 끝물에 지금 이제 아주 이제 인류 요리사의 요리를 매일 제주는 애정이 있으면 생긴다. 애정이 있으면 이거 뭐 오래 연습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그리고 능력은 부지런하면 생긴다. 게으른 놈이 능력이 있는 건 없습니다. 유능한 놈 게으름 피우면 이내 무능해져요. 능력은 부지런하면 된다. 제가 강조하는 게 이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 무한한 애정, 무한한 헌신성. 그러면 나는 아무 재주가 없는데요. 스펙 아무 필요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스펙이다. 그거는 근대 이전 사회, 직업적 사회에서는 스펙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 일이 필요한 사회에서는 인간 됨됨이가 필요하다. 그 인간 됨됨이를 그냥 막연한 옛날 중세적 어떤 그런 유교적 가치의 인간 도덕성 이런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정말 그 인간이 뭐 하나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완결을 짓는가. 그게 애정이잖아요. 말을 내뱉었을 때, 안 그러면 뭐를 할 때 책임감 있게 완결 짓는 인간인가. 대충 뭐 하다가 막 이런저런 핑계 찾고 고실 찾고 막 이렇게 얼버무리고 뭐 내가 그랬는데 니는 뭐 이렇게 대들고 그런 인간이냐. 이게 애정이 있냐 안 되죠. 애정이 있는 인간은 그렇게 비굴하지 않습니다. 딱 부러지죠. 책임감 그리고 완결성. 이게 애정이 있어요. 이거 부지런해야 된다. 그렇다고 막 아침부터 계속 개발에 땀내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힘은 쓸 때 쓰고 아닐 때 놀아야죠. 한국 축구가 뭐예요? 결정적일 때는 똥볼 차고 계속 막 개발 땀내고 뛰잖아. 그거 제일 잘하는 게 박지성이잖아. 이건 또 박지성이 있구나. 이거는 편지예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애정과 헌신성 그것만 있으면 돼. 진짜 남 놓고 기억자 몰라도 돼. 그 사람은 일이 있다고. 근데 스펙이 하늘을 찔러도 일 없어. 일자리 없어. 그 일자리는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보장해주지 않아.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눈에 띈다면 요새는요 로스쿨 변호사 나와도 300만 원이에요. 조변이 요새 이제 변호사를 새로 하나 뽑아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판을 키우려고 그러는 건데 월급 얼마 줄까 가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집에서 300만 원 주세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보장되지 않아요. 다음 기수들 막 나오면요 뭔가 더 낮은 놈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낮아진다니까. 이제 7급 공무원이에요. 예전에는 사법시험 하면 4급이었는데 7급이야. 이제 좀 있으면 8급 될 거야 이제. 어떤 전문성, 어떤 스펙도 다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일자리가 없다고요. 이 일을 고민할 때라니까. 일을 고민할 때. 다소 여담삼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들 때 학교 때 공부 잘하는 놈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학교나 연구직의 교수, 교사 아니면 공무원이에요. 농띠들 뭐 하는지 알아요? 지 사업회가 회장이야. 맨날 동창들 불러가지고 아이고 고생한다. 공무원이 무슨 돈 있나. 그냥 술 먹자. 내가 술 사줄게. 술 사고 그런다니까. 공무원들 공부 잘하는 놈들 술 살 돈이 없어. 살아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게 우리 때고 이제는 앞으로는 그 짓도 못해. 다음이 보장되지 않는다니까. 자,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일을 하는 사람, 새로 사회가 바뀐다는데 그럼 난 뭘 준비해야지 하는 그 입각점. 우리네들의 입각점은 무한한 애정과 무한한 헌신성. 이 두 가지, 애정과 헌신성이라는 입각점. 그것만 있으면 일은 있다. 일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넉넉 잡아 이야기했죠. 이런 시절은 향후 1, 20년 내에는 반드시 사회 구성의 새로운 집단성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썼죠. 이전에 우리가 근대 산업 사회 때 했던 분업, 협업 이런 그런 어떤 협력, 협동, 바로 직전에 우리가 봤던 후기 산업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의 소위 융합 이런 어떤 것도 다 간다. 이걸 넘어서 근본적 재결합 형태를 이제는 고민해야 될 거다. 그러면서 레디컬 콜라보, 레디컬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본적 재결합의 새로운 어떤 사회 모델들이 곳곳에서 태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는 협업, 협력, 분업, 뭐 예를 들면 융합이 다 무망한 이야기다. 이제 융합할 때로 다 했잖아요. 글로벌 융합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여러분 음식 먹어봐도 이제 안 먹어본 음식 없잖아요. 이제는 국적도 족보도 없지만 맛있는 게 한철이야. 이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게 무조건 맵고 그냥 핫하게 가잖아요. 인간의 그 미각을 마비시키면서 한편 중독시키죠. 왜곡되게 길들여 버리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이제 그래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했던 게 새로운 사회 역사적 어떤 시족이 태동할 것이다. 마치 이전 같은 옛날 자연주의적 어떤 역사관과도 같은 시족, 부족, 노예제, 봉건제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만 하고 단서를 달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비유하자면 그런 어떤 새로운 문명사적 시족 형태가 체결하는 형태로 태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사회의 그런 이 네트워크 서로 연결해주는 그 매개가 일이라는 거다. 그렇게 정의를 했었죠. 1강을 다시 편집자 2강 이거 들으면 되겠다. 책 만들려면 책 만들 수 있게 이야기하라 겁니다. 제가 그거 들어보니까 그거 다 책 만들 수 있겠구만.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이 코드만 맞춰지면 이후로는 제가 어떤 이야기해도 편집이 잘 될 것 같아요. 그 서로 이제 궁합이 이제 소위 케미컬 코드를 맞춰야 돼. 그러고 나면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 산고죠, 산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시절 어떤 사회에서든 간에 잘난 놈 못난 놈은 있다. 뭐 단순한 예로 애정 헌신성 했으니까 부지런한 놈 게으른 놈은 있다. 뭐 옳고 그르고 착하고 나쁘고 이런 어떤 이전에 시비 선하고 애정 이런 어떤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뭐 일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이 강약 차원에서 다른 게 차별성이 있다는 거다. 정말 누가 봐도 감동적 헌신성이 있는가 하고 헌신하려고 막 엄청 막 땀내는 헌신성이 있고 약간의 그런 차별성이 있다. 그걸 풍류라고 한다. 풍류라고 한다. 다소 좀 이렇게 체계와 사회의 논의지만 풍류론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풍속론과도 다른 이전 사회에서의 계급성, 당파성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풍류에 기반한 사회가 태동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일강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해서 잘 기억이 안 나시나? 그러면서 다시 또 강조한 게 이전의 조직사회에서 보지 못했던 어쨌든 전혀 새로운 결합성, 집단성이 등장한다. 이거는 필연이다. 그렇게까지 단언을 했죠. 필연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기를 자연주의적 역사성은 이제는 종언을 구한다. 지금까지도 자연주의적이니까 우리가 여전히 지대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죠. 뭐 그게 절대지대설적
기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대로는 국부론적 관점에서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자연주의적 역사성은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절에 끝난다. 뭐 좀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자연주의적 역사성의 종은 이것과 동시에 사회적 역사성, 사회적, 역사적 사회성, 역사성이 조망되는 시절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러면 이 일을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저마다 이게 다를 건데, 그러면 이걸 다 같이 새로운 사회로 이렇게 대동할 수 있는 한 세 판으로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정있게 어우러져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실천론적, 행위론적 일, 사회 역사적 실천론 차원에서의 일은 교육적이어야 한다. 정치적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정책적, 정치적 방식으로서는 그러한 사회를 담아낼 수도 없다. 절대 대동할 수 없다. 그러면 역시 또 이전에 계급적, 당파적 사회 현상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비극이다. 공멸의 시나리오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내 혼자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네트워크 있는 사람들만 살고 네트워크 없는 건 다 사면은 그런 종은 어느 종이든 간에 생물학적으로라도 또 지질학적으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룡이 살던 시절에 공룡이 사라지면 뭐 초식 공룡이든 나는 익룡이든 간에 공룡은 다 멸종이에요. 그 당시 공룡은 하늘을 나는 공룡이 제일 대빵이었겠죠. 요즘 제 이 강의를 하자면 이 일 있는 사람의 네트워크 익룡의 세계라고 쳐요. 초식 공룡이 죽으면 익룡도 죽는다. 다 같이 전화할 수밖에 없다. 다 같이 전화하는데 실패하면 공멸이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내 하나 살기 위해서는 다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일적다요 다적일이야. 의상식으로 하면. 우리 학예수련인데 법성계 다 한 이유가 다 있어. 즉신선고를 한 이유가 다 있어. 그게 몇 년을 세월을 두고 내가 슬금슬금 내 집으로 바둑을 떠서 이제 민음사 바둑까지 온 거야, 이제. 그 실천론적 방법이 뭐냐? 교육적이어야 된다. 정치적 방식은 끝난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이전 거 재탕이지 새로운 게 있던가요? 적어도 일자리에 관한 없죠? 없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30년 전 일자리, 이인제의 일자리 공약, 지금도 일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부언한 게 그거죠. 정치적이거나 정책적이거나 권력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 방식이. 그걸 이름하여 교육적 사회 변혁 방식. 교육적이어야 한다. 거기에서만, 그 같은 데에서만 사회 구성이, 새로운 사회 구성에 또 어떤 의미에서 요즘 유행하는 사회 통합의 동력은 파생될 수 있다. 파생될 수 있다. 도출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최종 결론을 맺은 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절, 짜잘짜잘한 기술적인 부분을 다 거세하고 사상하고 나면 인간성이라는 딱 하나만 남니다. 인간성. 그 인간성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인간성은 옛날의 도덕성 뭐 이런 어떤 성리 철학적 그런 추상적 논의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다. 눈에 보여지고 감각되어진다. 만져진다. 이건 삼척 동자가 봐도 애정이 있는지 무관심한지 대충 뭐 마지못해 대꾸한지는 누구나 안다. 그거를 애정과 헌신성이라고 한다. 좀 더 이제 수식어를 붙이면 무한한 애정과 헌신성이 있어야 한다. 그 인간성. 그 인간성만으로 승부하는 인간 존재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작동 형태만 남게 될 것이다. 스펙이고 뭐고 다 없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이제 1강을 하고 나서 경세학교, 저들 그 경세학교 사이트에 가시면 배영수 선생님이 2개의 칼럼을 정리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나의 관계냐, 관계의 나냐라는 글이 하나 있고,
야만의 계절 교육적 관계라는 글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편집진에서 또 배선생도 그리니까 저작권 양해를 구하든지 뭐 수의를 해가지고 적절히 잘 활용하는 건 방법일 것 같아요. 녹음해놨으니까 편집진 알아서 하겠지. 여기까지가 일단 편집진에서 피드백 된 1강에 대한 내용과 제가 이제 1강 녹취 자료를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흐름을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잠깐 숨 고르고 오늘 진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